자, 잘 쉬셨습니까? 그러면 또 그 두 번째 성체 줄기 세포에 대한 그 영상을 찍도록 하겠습니다. 성체 줄기 세포에 대한 부분도 또 간략하게 그 특징들, 그리고 지금 현재 배아 줄기 세포하고 비교해서 이쪽 연구 부분들도 굉장히 크게 확대되고 있는데, 거기에 대한 상황들을 간략하게 설명을 하죠. 성체줄기 세포가 갖고 있는 두 가지 특징 설명하면 좋겠고, 마찬가지로 임상 응용 분야에 대한 여러 것들을 하면 좋겠고요. 제약점들도 같이 설명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. 줄기세포에 두 가지가 있다는 것들은 개요를 설명할 때 한번 말씀을 드렸죠. 수정을 해서 그 내부 세포계를 파괴해서 배아줄기세포, 그 프로리포텐스를 갖고 있는 형태들이 있고요. 그 다음에는 그 성체 안에서도 그 제대열에서 꺼내거나 골수에서 꺼내거나 지방, 피부, 태반 이런 곳에서 끄집어내어 있는 세포들을 가지고 보면 두세 종류의 세포로 분화 가능한 그 성체줄기 세포들이 있게 됩니다. 그 장점들은 임상적으로 굉장히 안전하고, 그 핵치환이라고 해서 난자를 파괴하거나 배아를 파괴할 필요가 없다라고 하는 그 윤리적인 부분에서는 굉장히 파워풀하죠. 대신 문제는 그 여기 배아줄기 세포가 갖고 있는 분화의 다양성이라고 하는 단점들이 있다라고 하는 것 때문에 제한적으로 연구가 진행이 초창기에서는 되어 왔습니다. 이 어덜트 스템셀에 대해 보게 되면 그 완전히 분화하지 않는 그 성체에서도 이런 부분들이 존재를 하더라고 하는 거고요. 그리고 이런 세포들이 그 멀티플한 세포 디비전 능력을 갖고 있더라. 그래서 얘네들도 그 재세이라고 하는 곳에 사용할 수 있겠다라고 그 얘기가 된 거죠. 어덜트 스템셀에 대한 타입들을 쭉 보게 되면 그 혈액에서 헤마토포ie틱 부분들이 있다라는 걸 알게 됐고, 유선에서도 스템셀 그리고 그 중간에 메센카이멀 스템셀, 그리고 그 신경에서도 유럴 스템셀이 존재한다. 엔도세리얼, 팩토리, 유럴 크레스트, 테스티큘라 등등의 어덜트 스템셀의 능력들을 갖고 있는 녀석들이 발견이 됩니다. 근데 사람들이 잘 보면 희한하게도 그 캔서, 암이 그 있는 조직들에서 이러한 스템셀들이 그 발견이 되더라라고 하는 것하고 연결해서 스템셀이 고장이 나서 캔서가 생기는 게 아닌가, 그 세 번째 영상에서 더 말씀을 드릴 텐데 그런 생각들을 하게 됐었죠. 이 어덜트 스템셀의 프로퍼티도 간단히 말씀을 드리면, 그 자기의 그 능력들을 유지하면서 셀 디비전 할 수 있는 셀프 리뉴얼 능력을 갖고 있고요. 포텐시가 있는데 이 부분들은 엠브리오 스템셀하고는 다르게 멀티 포텐시를 갖고 있죠. 멀티 포텐시요. 이러한 멀티 포텐시를 갖고 있는 특성들이 그 여러 조직들마다 각각 하나씩 존재한다라고 하는 측면들이 있고, 그리고 그 이 멀티 포텐시를 갖고 있는 이 스템셀들이 드럭의 내성들을 갖고 있는 상태였어 가지고, 이 포텐시를 갖고 있는 스템셀이 만약에 고장이 난다. 그러면 항암제 내성들을 갖게 되는 형태가 되죠. 그리고 지금은 교차 분화에 대한 연구들이 활발히 진행되면서 이 파트의 영역들이 새로운 조명들을 갖는 형태로 되고 있습니다. 그럼 이 트랜스 디퍼런시에이션이라고 하는 게 뭔지 큰 가닥을 보기 위해서 잠깐 이제 다른 파일들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그 임상에 이제 주로 이제 역분화 연구하고 이 직접 교차 분화가 되면서 이제는 엠브리오닉 스템셀보다는 어덜트 스템셀하고 인듀스드 그 스템셀 쪽으로 그 연구가 시프트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. 그러면 그 잠깐 그림으로 보시게 되면, 이 자료는 여러분 캘린더 그 자료에 올라가 있기 때문에 받아서 꼭 한 번쯤 천천히 보시기 바랍니다. 그 리프로그래밍 이런 거죠. 파킨슨이라고 하는 질환을 앓고 있는 사람의 스킨을 바이옵시해서
그 야마나카 팩터로 인듀스드 프로리포텐 스템셀을 만들고 이 녀석들을 분화에 대한 것들을 굉장히 그 잘 적용을 해서 유런셀을 만든 다음에 이렇게 한다는 개념인 거고요. 직접 교차 분화 같은 경우에는 파이브로스타트를 컬처를 해서 직접 다이렉트리하게 유런으로 만들 수 있지 않겠는가에 대한 부분이죠. 그리고 이 파이브라스트를 컬처하는 것보다 조금 더 어덜트 스템셀로 더 하게 되면 더 용이한 측면들이 있어서요. 어덜트 스템셀이 그 이쪽 파트에 들어와서 교차 분화에 대한 형태의 연구를 통해 가지고 좀 더 효용성 가치들이 증가하는 형태가 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. 이러한 교차 분화에 대한 것들이 사람한테 이제 되게 많이 성공 사례들이 나오고 있습니다. 섬유화 세포로 그 지방 세포를 만들 수도 있고 조혈모 세포, 심근 또는 간 세포, 신경 이런 것까지 만들었고요. 내피 세포로는 조혈모 세포를 만들었다는 연구들이 있고 그 다음에 피부 내피 줄기 세포로는 뭐 이런 것들이 있게 되겠죠. 따라서 어덜트 스템셀로 할 수 있는 영역들이 증가를 하게 되면 우리가 원하는 그 다이렉트 디퍼런시에이션이라고 하는 직접 교차 분화라고 하는 그 형태를 이루어내려고 할 때 쓸 수 있는 전사인자들을 조금 제한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측면들이 생겨서 연구의 가치들이 증가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. 그래서 이런 거라고 보면 되죠. 환자에서 이렇게 IPS를 통해서 이쪽으로 가는 길은 좀 어려우니까 중간에 인터미디에이터 세포를 가지고 직접 다이렉트로 하게 되면 좀 더 치료의 효과들을 낼 수 있지 않겠는가에 대한 측면들이어서 그 좀 더 이제 어덜트 스템 셀들이 치료 영역에서 이전에는 엠브리오 스템 셀보다는 조금 덜 주목받다가 이제는 조금 더 많이 주목받는 형태가 된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. 이제 많은 오간에서 이러한 어덜트 스템셀들을 발견을 하게 되죠. 브레인, 본메로 또는 뭐 등등등등등을 하게 되고요. 이때 그 가장 중요한 그 팩터 중에 하나는 이 어덜트 스템셀이 그 조용히 있다가 문제가 생겼을 때만 증식을 하고 분화를 해야 되기 때문에 이 녀석들이 존재한 위치에 스템셀 리치라고 하는 환경 같은 것들이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이 같이 어덜트 스템셀에서는 중요한 개념들이 되겠습니다. 위치 측면들도 있고요. 그리고 주변에 있는 세포의 환경들도 있고요. 그래서 이 세포군들이 위치에 있는 주변 환경 거의 모든 것들에 대한 것들이 스템셀 리치라는 용어로 사용을 하게 됩니다. 어덜트 스템셀이 연구에 유용한 부분들은 그 이런 것들이죠. 획득이 용이하다라고 하는 겁니다. 헤마토포ie틱 스템셀 같은 경우에는 혈액에서 이제 획득을 할 수가 있을 거고요. 그리고 공급을 할 때 뭐 조금 한계 같은 것들이 없다라고 하는 측면들이 장점이 되겠죠. 더구나 자기 것, 페이션트 자기 거를 사용을 할 수 있다라는 것도 하나의 장점일 수 있고요. 그 다음에는 윤리적인 문제로부터는 조금 자유로울 수 있다라고 하는 것들이 장점이 될 수 있을 겁니다. 그래서 이런 장점들 때문에 서로 이제 연구에 대한 것들이 다른 형태를 띠고 있었고요. 크로닉 엠브리오 스템셀이 이제 서울대를 중점적으로 해가지고 커 나왔다면 여기에 거의 반대 급부적으로는 카톨릭 의대 같은 경우가 여기 이제 어덜트 스템셀이 큰 투자들을 해왔고 그리고 이쪽이 이제 연구가 굉장히 크게 성장을 했던 측면들이 존재합니다. 자가열의 골수 세포를 치료에 이제 어떻게 쓸 것인가라고 하는 거죠. 본메로에서 헤마토포ie틱 또는 메센카이말 스템셀 같은 것들을 얻어서 이것들을 여러 가지 이 형태로 그 분할을 시켜서 오간 그 재생에 사용할 수 있고요. 더군다나 이 부분들을 이제 직접 교차 분화까지 가능한 형태로 연구가 되고 있기 때문에 조금 더 포텐셜이 커지고 있는 상태입니다. 메센카이말 스템셀은 그 MHC 클래스에서 한쪽 부분들이 결여되어 있는 형태의 세포이기 때문에
얘가 이뮨 리젝션 반응에 조금 양호한 완화적인 측면들을 갖고 있는 매력적인 세포군입니다. 그 메센카이머 스템셀이 그 중배합성으로 가는 형태들 말고도 다른 배합으로서 이제 그 접근들이 가능하기 때문에 장점들을 갖고 있는 세포군이라고 보시면 되죠. 그리고 이제 뇌졸중에 대한 치료에 대한 접근들을 보게 되면 이제 이런 것들을 할 수 있을 겁니다. 제일 좋은 거는 유랄 스템셀을 통해 가지고 그 신경세포를 분할을 하는 게 분화 측면에서는 조금 더 쉽겠죠. 근데 문제는 이 유랄 스템셀을 확보하는 측면에서 어려움들이 존재를 하게 됩니다. 스트로크를 치료할 때요. 대신 이제 반대적으로 메센카이마 스템셀을 가지고 신경세포를 분화하는 건 어렵지만 이 방법들을 조금 더 찾아낸다면 쉽게 얻을 수 있는 세포로, 그리고 이뮨 리젝션에 대한 것들도 덜한 상태로 접근을 할 수 있어서 이쪽 파트가 다른 차원의 세포 치료 접근들을 하고 있는 형태라고 보시면 되죠. 심근경색에서는 이제 어떤 식으로 세포 접근할 수 있느냐, 마찬가지로 골수나 제디엘 중간 옆세포로 심근세포를 분화하려고 하는 연구들을 통해서 하기도 하고요. 또는 골격 근모세포로 접근을 하기도 하고, 또는 순환되는 혈구의 정구세포로 접근을 하기도 합니다. 이것들을 통해서 망가져 있는 그 심근을 재생을 해서 치료하려고 하는 노력들이 이루어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. 이 성체주기 세포도 그 초창기에 그 조혈 모세포 또는 헤마토포이틱 스템셀, 메센카이마 스템셀 뭐 이런 것들을 이용해 가지고 그 주로 이제 활발히 연구가 되어 왔고요. 얘네들이 분화에 대한 것들이 미처 알기 전에는 좀 더 분화가 많이 된 걸로부터 이용했었지만, 지금은 분화나 교차 분화에 대한 연구들이 활발해지면서 거의 이제 이쪽으로 그 와서 여기에 대한 연구들이 집중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. 보셔도 알겠지만 그 연구만 뭐 조금 더 진행이 되면 거의 모든 영역에 접근이 가능한 형태 연구가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. 이 녀석들이 갖고 있는 리미테이션들을 보게 되면 이런 겁니다. 어떤 거냐면 그 어떤 세포들 같은 경우에는 이론적으로는 가능하지만 실제 상황에서는 좀 불가능한 형태들이 있죠. 뇌에서 그 사람의 줄기세포를 아이솔레이션 한다는 것들이 그 얼마만큼 될 수 있을까에 대한 부분들이 존재하고요. 두 번째는 어덜트 스템셀이라고 하는 것들도 유전적인 문제를 갖고 있는 사람한테서 뽑아내면 그 세포도 이제 유전적인 문제를 여전히 갖고 있기 때문에 그 이러한 유전 질환 측면에서는 한계점들이 또 존재를 하게 됩니다. 그 다음에는 그 이 어덜트 스템셀은 스템셀이지만 그 성체에서 뽑아낸 거라서 그 분할을 그 오랫동안 메인테이션 하면서 할 수 있는 측면들이 조금 어렵습니다. 그래서 그 유지 배양들이 조금 어렵다라고 하는 측면들이 존재하고요. 그 덕분에 충분한 양의 세포 수를 확보하는 것들이 걸림돌이 되는 상태라고 보시면 되죠. 그래서 이런 걸림돌들에 대한 해력을 하기 위한 다양한 노력들을 진행합니다. 그 중에 제가 했던 노력 하나를 소개해드리면, 골수에서 중간엽 줄기 세포를 그 여러 차례 배양을 하게 되면 이런 식으로 노화로 빠지게 되는데, 그 터트라고 하는 텔로머레이즈를 그 뒤에 붙이는 유전자를 오버익스프레션 하게 되면 배양을 하더라도 그 노화되지 않는 현상들을 발견을 했고, 이 상황들을 통해서 노화되는 녀석과 노화되지 않는 녀석들 사이에 어떤 유전자들이 중요하게 작용하는가에 대한 조사들을 해서 그 찾아낸 것들 중에 하나가 인터루킨 6라고 하는 유전자들을 찾아내게 됩니다. 이것을 오버익스프레션을 계속 시키는 형태로 워킹을 하게 되면 그 이 녀석들 때문에 이제 노화라고 하는 것들이 일어난다는 것을 알게 됐고요. 그 얘네들이 오버익스프레션 정도를 줄일 수만 있으면 노화가 진행되지 않고 계속 그 진행될 수 있겠다
있다라고 하는 것들이 분석을 통해서 연구 결과를 발표했었죠. 진짜로 인터루킨 6에 대한 부분들을 잡으면 이 세네센스에 대한 부분들을 컨트롤할 수 있을지에 대한 실험들을 해야 되는데, 뭐 아까 초창기에도 말씀드렸지만 배양하는 연구비 굉장히 많이 들고, 제가 또 우리 그 훌륭한 대학원생들 뭐 잘 오고 있지 않은 상태고, 그리고 특히나 여러분들이 그 연구에 조금 더 많은 관심을 좀 가져주면 이 부분들 해결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해서 관심 갖길 바라는 측면의 소개를 드렸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. 요약을 해보면 성체줄기세포가 갖고 있는 특징 두 가지를 설명할 수 있으면 됩니다. 마찬가지로 셀프 리뉴얼에 대한 특징을 갖고 있고요. 그리고 멀티포텐스 능력을 갖고 있다라고 하는 측면들이 있죠. 임상에서는 다이렉트 디퍼런시에이션이라고 하는 것들이 생기면서 뭐 거의 모든 영역으로 확대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, 제약할 점들은 이 녀석들이 이제 숫자 상의 문제들이 존재를 한다라고 하는 측면들이 있다라고 하는 거죠. 그리고 외부에서 유지 배양하는데 이제 어려움들이 존재한다라는 측면들까지 이해를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. 자, 이렇게 해서 또 하나의 영상을 마쳤습니다. 다음 번에 한 영상들은 최근에 발달하고 있는 형태들에 대한 이야기들을 조금 더 많이 드리는 걸로 하겠습니다. 그럼 또 쉬었다가 세 번째 영상에서 만나 뵙기로 해요. 고생하셨습니다.